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사를 배울 때 역사 팁이랑 근대사 배우는데 좋은 책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책 중에 하나인 최태성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근현대 편인데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가장 최근까지 근현대사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이름들이에요. 뭐 이무군란, 갑신정변, 가보개혁, 뭐예요 이게 다 을미사변, 임술밀란, 미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갑오, 갑자, 뭐 임진, 왜 이게 다 뭐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갑자와 그 다음에 띠라고 그러죠. 12지. 갑자와 12지가 합쳐져서 이제 연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조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주로 이제 수업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읽는 책 중에 이렇게 옛 조상들의 관혼상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 나이살이라던가 양반 개똥의 평생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태어나서 베네쪼고리, 뭐 백일, 돌, 그리고 이제 끝나실 때까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환갑, 회갑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꼭 질문해요. 왜 환갑, 회갑이에요? 갑자가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헷갈려 하거든요.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이란 나이가 그때는 굉장히 장수하는 나이였어요. 평균 수명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는 건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이름이 그런지 궁금해 하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어릴 때 한번 그리고 좀 커서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이살이를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랑 만들었던 간단한 독후 활동인데요. 되게 쉬워요. 이거 정사각형 종이에요.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캔 뜨거나 간단하게 해서 이제 태어나서 베네쪼고리 왜 금줄을 하는지, 그리고 돌잔치에 뭘 집었는지. 저는 연필을 집었고 저희 애도 연필하고 나중에 실을 집었나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집었냐고 물어보면 뭐 망치를 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망치 이랬더니 판사봉이라고 저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뭐 청진기도 있고요. 마이크, 아이돌,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직업은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학교 갈 때, 그리고 성인식 같은 거. 아이들이 성인식 옷 되게 좋아요. 예쁘다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성균관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환갑, 그리고 이제 삼배 이런 것들. 근데 이 삼배나 이런 옷 얘기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요즘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하는 장례 문화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거나 아끼는 옷을 입고 보통 화장을 하거나 묻히셨다고. 실제로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이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한 게 임진왜란 후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부터거든요. 조선 후기죠. 그 전에는 조금 더 자유로웠고요. 고려시대 때는 윤행봉사라고 해서 딸아들 상관없이 다 같이 제사를 돌려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아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호적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오히려 장녀가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사를 집에서 지내지 않았거든요. 주로 절이나 이런 곳에 맡겼고요. 그러니까 큰 누나 차리면 큰 누나가 가서 돈을 맡기면 절에서 떡이랑 이런 것들 음식을 해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먹고,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정치를 한다면 여성들은 어, 경제 활동을 했어요. 주로 고리대금 아니면 종 하인들에게 배틀을 짜게 해가지고 삼배를 팔거나 옷감을 팔거나 해서 경제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외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5급 이상의 자손들에게는 그냥 바로 과거 시험 없이 왜 시험 그 관직에 올랐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그때는 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상관없이 그냥 5급 사위든 뭐든 상관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자가 붙고 친자가 붙는 거는 고려시대 때는 별 없었고 이모 고모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구분화된 게 이제 조선 후기 양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엄격한 척 하려고 했던 결과라고 하죠. 임진왜란 때 양반들 뾰록 다 났잖아요. 멋있는 척, 뭐 대의가 있니, 뭐 어쩌니 하면서 다 도망갔죠. 임금부터 먼저 도망갔으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인조 보세요. 인조도 마찬가지죠.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소현세자. 그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핍박이 더 심했던 건지 조선 후기. 제가 또 딴 데로 샜는데요. 그러면 갑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써야 되거든요. 갑자가 뭐냐면 이제 10가지인데요. 우리 왜 수학 시간에 보면 갑과을 얘기하잖아요. 갑과을이 어쩌고 저쩌고. 그 법전에 봐도 갑과을이 뭐 사기를 쳤니 이런 거 있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밑에는 띠예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 보세요. 갑자는 1, 2, 3, 4에서고요. 10개예요. 그 다음 띠는 12개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올해가 경자년이거든요. 경자년. 자, 보이시나요? 이게 빛이 반사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자, GD예요. 경자년이에요. 2020년. 이게 내 갑자예요. 나는 경자년에 태어났어. 근데 12년마다 쥐띠는 계속 돌아와요. 근데 경자년은 몇 번 만에 돌아올까요? 60년. 그래서 2080년에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갑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환 해서 환갑, 회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갑이라는 거고요.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갑자를 맞이하는 게 되게 드물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 옛날 유튜브 언뜻 보다가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에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갑은 항상 숫자 4고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4, 5, 6, 7, 8, 9, 0, 1, 2, 3 맞죠? 경자년 2020년.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 공부하거나 이럴 때 항상 기준을 임진왜란으로 놔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가 되고 사회가 굉장히 격변하잖아요. 근데 연도도 1952년 200년간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은 139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92, 1392. 그리고 그 사이 1492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본날 혹은 간날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바스크족이나 아니면은 바이킹이 먼저 갔었다 그러죠. 그리고 발견이라는 것도 웃긴 게 이미 아메리카에는 수많은 원주민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그 발견이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200년 만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전쟁이란 얘기지 정말 전쟁이 많았거든요. 세종 때도 그렇고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쓰시마섬 정벌하러 가고요. 지금 대마도죠. 쓰시 마섬. 그리고 뭐 세종 때는 여진 거란이 하도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부족 뭐 알타인이 우랑카인이 이런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북진 정책도 하고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라는 거지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침략할 줄 모르는 뭐 온순한 민족 언뜻 들으면 좋을 것 같죠. 토끼 같은 민족. 토끼 귀여운데 사실은 어떤 기계나 이런 걸 꺾으려는 기분 나쁜 얘기죠. 우리는 진취적이고 항상 땅을 넓히려고 했고 그런 고구려, 고려, 조선 역사 보면 치열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자 보세요. 갑신정변 1884, 갑오개혁 1894, 을미사변 1895. 그 다음에 병 있는데 아간파천이라고 아시죠?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깐 피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아로사 노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간파천인데 실제로는 1896년이라서 병신파천이에요. 어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지 순서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럼 아이들 그냥 야 2020년은 뭐구나 우리 엄마는 언제니까 뒤로 막 12띠 계산해가지고 우리 엄마 연도가 이러니까 무슨 연도에 태어나셨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을 2개씩이거든요. 청, 적, 황, 백, 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경자년이니까요. 무슨 색일까요? 흰 쥐띠예요.
내년은 신축년이거든요. 2개씩이니까 2021년 신축년 흰소띠인 거예요. 2019년이 기해년이었잖아요. 그때가 황금돼지예요. 2019년에 태어난 애들 황금돼지. 2007년에 태어난 애들이 황금돼지라고 해서 굉장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중1 되는 애들이죠. 아닙니다. 빨간 돼지띠예요. 빨간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갑을은 청, 백, 갑을 병정에 태어난 애는 적, 무기는 황, 경신은 백, 임계는 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띠를 아는 것보다 나는 파란 토끼네, 나는 흑소야, 나는 황금돼지, 흑돼지야, 막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오방색인데 왜 우리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은 색깔이 너무 다양한데요. 왜 우린 이거밖에 없어요. 많아요. 단청 보면 다 이 색이지만 또 연하고 이런 색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청색, 파란색에서 나오는 건 다 청색이에요. 뭐 연두든 뭐 파랑이든 상관없어요. 적, 분홍, 연한 분홍, 뭐 빨간, 뭐 어두운 빨강 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그냥 적색인 거예요. 색깔이 부르는 걸 그냥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다양한 색깔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 동이죠. 그 다음에 서, 남, 북이에요. 동은 청이고 청룡이고요. 서는 백호예요. 그 다음에 남은 빨간색 주작이고요. 북은 흑, 검은색이면서 현무예요. 그리고 황은 중앙이죠. 그래서 황룡이에요. 그래서 황제들 가슴에 보면 황룡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뭐 황금이라고 더 좋을 것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라 그랬잖아요. 여기 맞죠? 2 임진년. 그러니까 임진년은 여기니까 흑룡입니다. 흑룡의 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니까 외우기도 쉽고요. 띠는 어차피 대부분 애들이 알더라고요. 자축인묘, 진사, 어미신유술에.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애들 애들이라고 그러면 웃긴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뭐 30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꾸러기 수비대인가요? 그 노래 자축인묘 뭐 이런 노래가 있대요. 꾸러기 수비대.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0개만 외우면 역사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너는 그냥 용띠가 아니라 정용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또 내 색깔이니까 뭔가 좀 애착이 느껴진다고 하나요? 저는 파랑이거든요. 여기 청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계열을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더 이렇게 예뻐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하고 역사 공부를 할 때는요, 좀 다양한 것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좀 재밌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